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금리에 관한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 또 이번에 또 미국 연준 내에서 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는 연준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진짜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치적인 결정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은 그 이후의 폭풍은 완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후폭풍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정말 살인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도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연준 어떤 회의록의 그 안에서도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미국이 금리 인하만 무조건 한다. 이렇게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파월 연준 이제 이사가 이제 뭔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 파월이 언제 그랬습니까? 옛날에 저금리 시절에 뭘 했어요? 인플레이션 뭐 이거 일시적이다 이러면서 뭐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0.75씩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파월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환경이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는 뭐 재앙급의 어떤 경제적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미국이 너무 좋아요. 경기가 너무 좋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로 뭐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막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 왜?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까지 오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줬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햄버거가 얼마니 많이 하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임금이 받쳐줬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월급이 오르면은 충분히 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해낸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임금이 또 많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소비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틀어막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점차 이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이 5.5%라는 이 기준금리를 적응을 해 나가고, 이제 임금도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상향 평준화로 이제 뭔가 축축축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니까 어느 정도 이 현재의 미국의 경기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물가 상황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5.5%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감당을 못 해야 돼.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뭔가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 원래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 말은 뭐냐? 미국은
경기 체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5.5% 상단 5.5%도 버텨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금리를 더 인상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지금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국은 그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만 쳐다보더라도 우리 한국 지금 3.5%거든요. 2% 차이 납니다. 0.25% 차이 나는 게 아니고 2%가 차이 나요. 이건 진짜 엄청난 금리 차거든요. 어쨌든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도 지금 한국과 비슷한 상황.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기들은 금리 한번 올렸지만 그래도 완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금리 상황과 그냥 똑같 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보호무역, 자유무역에서 약간 미국에다가 뭘 해. 그런 것만 팔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가장 경기가 좋고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은 다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해도 그 나라 국민들이 돈을 쓸 수가 없어. 수요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투자하고 싶지가 않지.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은 금리도 많이 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가격을 단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 미국 내에 공장 설치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미국도 원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원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모든 투자금이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기네들 자국이 이 이상의 금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력이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리는 3.5% 낮아. 미국보다 2%나 낮아. 근데 이 와중에 미친 또라이 정부가 계속해서 무슨 뭐 세입자를 보호하니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니 뭐 개소리를 떠들면서 자꾸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 이 판국에 또 빚을 내서 또 돈을 풀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자꾸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저출산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출산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세입자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국민들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인 도움은 뭐다?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나고 지금 뭐 PF 대출이 뭐니 이런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 빌려줄 테니까 빚내서 살아. 고점에 살아. 건설사의 빚을 국민들 너희들이 떠안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짓거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돈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올려야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석유값도 안 잡히고 환율이 특히나 안 잡히죠. 환율이 안 잡히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요. 우리 수입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국가인데 수입 물가가 안 잡히니까 계속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선 전에 이렇게 막아놨다가 이게 확 터지는 거예요. 지금 총선 이후에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 오르잖아요. 지금 이거 뭐 체감이 안 된다. 뭐 이걸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자들은 그럴 수 있어. 원래 얘네들은 신경 안 써요. 뭐 사 먹을 때 얘네들이 가격 보고 먹겠어요? 부자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부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도 지금 은행 대출 금리가 뭐 3% 뭐 후반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지금 은행에서 지금 이런 설레발이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버렸다.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진짜 돈이, 그러니까 미국 돈이죠. 그러니까 외화 자본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미국 금리를 급하게 쫓아갈 수가 없어. 쫓아가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가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지금 3.5%에서도 겁이 나갖고 못 올리는데,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니 50년이니 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안 살아나. 이미 죽어버렸거든. 이미 죽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다가 이미 죽은 사람 뭐 심폐소생술한다고 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기가 살아있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이거를 좀 뭐 떨쳐낼 건 떨쳐내야 돼요. 어차피 이 고통 없이는 절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돼? 일본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부실 기업, 부실 가게 다 과감하게 다 쳐내는 거예요. 다 쳐내고 조금 힘든 가정은 따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무슨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지. 무슨 집을 사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하는 짓거리 미친 짓거리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 나 내 임기 동안에 그냥 완전히 쓰레기로, 그냥 국가를 그냥 쓰레기 국가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살림을 잘 해가지고 나라를 살려서 다음 정권이 뭐 보수든 진보든 이게 제대로 돼서 넘겨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동안에 뭐 빚이고 지랄이고, 내가 빚지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빚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아파트에 살면은 뭐 하루 이틀 살 거예요? 3년 살 거예요? 5년 살 거예요?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누군가는, 내 자식이 살든 누가 살든 뭐 내가 전세든 뭐 매매든 내가 살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부메랑이 옵니다, 진짜로. 세금을 때리맞아도 엄청나게 때려맞고, 근데 은행은 상관없어. 은행은 상관없어. 왜?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것들, 그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나라 망해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다 살려줘. 은행까지 죽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진짜. 없애거나 그냥 어디다가 다른 은행에 흡수합병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은행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은행 자체가 손해보는 장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뭐가 담보물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 그냥 돈을 투자했다가 날려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PF 대출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PF 대출, 이거는 빠가 나면은 은행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이렇게 풀어 제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안 그래도 환율이 높아가지고,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 환율이 높은데, 전쟁도 안 끝나고, 여러 이유로, 수입 물가 높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재정까지 확 풀어버리니까 이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막 더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는 눌러놨던 것들이 터지는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 다르다. 어쩔 수 없다. 미국은 이랬든 저랬든 중간중간에 은행 파산하고, 그죠? 은행이 파산했죠. 연쇄 파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이 과감하게, 빠르고 신속하고 진짜 과감하게 정부가 나서면서 다 진압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털어낸 거예요. 그래도 굉장한 리스크를, 그거를 계속 틀어막고 하다가 나중에 펑 터뜨리는 게 아니라 딱 터졌을 때 빨리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터지는 것을 막지 않는 거다. 일단 터지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터졌어요. 터질 거는 웬만한 힘든 것도 다 터졌어요. 다 터지고 난 뒤에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은행들.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위기를 털어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건설사들 다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 예, 주요 건설사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들은 계속 죽어나고, 뭐, 부도 나고, 그냥 다, 그냥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산하고, 부도 나고, 그에 따라서, 뭐, 국민들, 해당 건설사의 어떤 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지, 뭐, 이런, 또, 연쇄적으로 그 국민들은 또 피해를 받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서서히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경제 발전의 어떤 동력을 다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우리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려는 거야. 자꾸만, 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눈앞에만 있는 거 하고 뭐 대도 안 하는, 그때 내가 석유도 얘기했지만 그런 뻘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갖다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공목 뚫는데 1,000억이라는데 그거 뭐 1,000억 고스란히 하겠습니까? 뒷돈 받아 묻겠지. 뭐 100억을 받아 묻든 1,000억당 뭐 200억 리베이트를 따로 받겠지. 그런 이상 듣보잡 그런 기업을 이용하기 좋잖아. 돈 빼먹기가. 하여튼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만약에 미국이 진짜 이 물가가 잡히지 않고 너무나 이 경기가 너무나 좋고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의 미국 내의 어떤 물가를 감당해내면서 물가를 더 위로 올린다면 금리를 더 올릴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건데 이거야. 미국 금리 쫓아갈 거야. 그 영원히 이제 일본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근데 그 웃긴 거 알아요. 전 국민 중에서도 또 부자들 재벌들은 좀 잘 먹고 잘 살아. 전 국민이 가난해지니까 다들 피폐해지는 거야, 삶이.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 어때요? 일본 청년들 꿈과 희망을 다 잃었어. 아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도 좀 비슷해져 가잖아요. 일본 청년들처럼 오타쿠들이 생기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안 나오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얘네들이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 생활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일본 청년들이 그래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고꾸라지로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더 심해질 거다. 이대로 가면. 빨리 이거를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가 적어도 미국하고 견줄 만큼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경제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죽을 놈들은 다 죽어나가요. 무리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좀, 기업으로는 좀 도태된 기업들. 사실 그냥 좀비 기업이, 우리나라에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다 대출내가지고 지금 연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도 다 가감하게 다 잘라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고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한테 지원해줄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이 좀비처럼 살아있는 이런 부실 기업들 때문에 돈이 자꾸 엉뚱한데 자꾸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죽어납니다. 진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엉망진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사기업에, 그러니까 이 재벌들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그냥 정부 도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 웬만한 기업들은 뭐 안 되거든. 정부의 도움 없이는 얘네들이 뭔가 뻗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의 시장 참여자의 99%가 금리 인하에다가 무게를 두고 그렇게 또 가고 있잖아요. 99%다 아니다. 99.99999%다. 자, 저같이 이렇게 금리 인상 혹은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0.0000001%의 진짜 극소수인데
물론 미국 연준 내의 이사들 중에서도 이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꺼낸 사람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2, 30% 정도까지 올라왔어. 금리 인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사들. 계속해서 이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라 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이 단어가 연준 내에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크다. 왜? 이렇게 한번 어떤 이사 소수가 주장을 하면은 다른 이사들도 그 내용을 쳐다봐요. 말이 되네. 왜 이 사람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진보 성향 이사, 뭐 보수 성향 이사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철저하게 그런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모든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뭐 아예 뭐 빵프로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배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자의 양심을 걸고 얘네들이 딱 들여부터 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의 존립이거든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좀 미시적으로 혹은 이렇게 조금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좀 정치적인 이유로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은 이런 국가적인 범국가적이고 금리 것들에 대해서는 얄짤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또 다른 연준 의사가 이렇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없다 올해. 올해 금리 인하 없고 내년에 금리 인상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연준 의사들도 그것을 유심히 본단 말입니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학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 환율이 미친 고환율인데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는 2% 차이 나는데, 응? 거기다 전쟁도 아직 안 끝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뭐 서울의 일부 아파트가 뭐 가격이 오르니 많이 이런 헛소리 찍찍찍찍 했었는데 진짜 다 죽어요. 진짜 그때는 대통령 할애비가 나서도 수습이 안 돼요. 누구처럼? 일본처럼. 일본 보세요. 뭐 전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도 잃어버린 30년 50년 못 살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는데도 못 살리는 거야. 이미 죽은 경기는 절대 못 살려요. 근데 이 정치권이라는 이 새끼들은 아무리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 하지만은 이런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을 그런 개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 미친 짓거리예요.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했는데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왜? 뭐 애초부터 국민들을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보니까 저 꼬라지로 하는 거고 총선이 뭐 패하든 말든 대선 자기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든 말든 자기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원래부터 국민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 없어. 그냥 자기는 이 나라 있으면서 왕노릇하고 자기 주변인들한테 최대한 혜택과 뭘 주고 도움을 주고 기업들한테 도움 주고 뒷돈 받고 최대한 혈세 빼먹고 최대한 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친 짓거리 이정도 그냥 대놓고도 공개적으로도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데 뒤에서 얼마나 지금 또라이 짓거리 하고 있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빼먹고 있겠어요. 재정 적자가 지금 100조 뭐 50조 100조 미친 또라이예요. 그런 와중에도 재정 적자가 지금 50조 100조 나고 있는데도 헛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민주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 정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벌을 받아야 돼. 왜? 국민들이 만든 정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떤 금리를 올려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뭔가 고통을 감내하고 조금씩 뭔가를
부실 기업 가게를 도려내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핵폭탄 터지고 하면서 국가가 개작살이 나겠죠. 물론 국가가 개작살 난다는 것이 그냥 우리 서민들,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일자리 없고 돈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부동산 다 개박살 나고 다 길거리 앉고 실업자 양성되고 청년들은 일본 청년들처럼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다 잘라내는 판국에 뭘 새롭게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 채용을 한다 한들 얼마나 채용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절대 여기에 말려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정부를 믿고 뭔가 무리하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작살난다. 지금 길어봐야 내가 볼 때는 임기가 이제 3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레임덕을 생각해 본다면 2년이라 2년. 2년도 안 돼. 왜냐면 보통 우리 대선 정국이라는 게 보통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야. 그러면 2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럼 2년도 채 안 남았어.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거 투자할 때 무슨 뭐 단타로 막 치고 빠지고 주식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그런 뭐 금리 조금 낮춰줬다고 4% 초반대에 있다가 3% 후반대 왔다고 부동산이 뭐 서울의 일부 조금 오른다고 절대 휘말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진짜 저는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절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왜? 너무나도 경기가 그냥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요인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건 한 번을 할 건데 그 한 번이 정치적인 이유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이유의 그 금리 인하 한 번이 미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고 그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금리 그 이후의 금리 인상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조금 멍청한 것 같아. 한 번을 그래 했으면 이게 두 번을 안 해야 되는데 인간이기에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 연준 내에 파월도 지멋대로 하기가 힘든 게 왜냐면 연준 내 이사들의 그 다양한 의견, 그 대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연준 내에서 미셸 보우만 이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이 나중에 두드려 맞 자기가 뭔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뭘 한다 했을 때 두드려 맞습니다. 연준 내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개무시 때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지금 뭐 인권이고 뭐 방통이고 다 지금 거지 같잖아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미국은 그렇게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오늘 뭐 내용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리스크, 100% 금리 인상 한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다가 두드려 맞으면 누구 잘못이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란 얘기예요. 분명히 내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비가 뭐겠어요? 부채를 줄이고, 있는 부채는 줄이고, 뭐 투자 기회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나한테 무리한 투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그리고 내가 장시간 동안 이거를 묻어놔도 되는 돈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거를 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판단을 내릴 때 금리 인상은 절대 없어.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때 돼서 무엇이 몰랐니? 저는 그 당시에는 이러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전부 다 이래.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애들이 다 그래. 투기꾼들의 말이 다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이 뭐 미셸 보만 이런 이사들이 뭐 학벌이나 뭐 경제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이사들 중에 없어요. 진짜 세계에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 엘리트들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절대 무시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이제 오늘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금리 인하 없다. 올해 2024년도 금리 인하 없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된다.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영상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이라도 대비해서 나쁠 거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요. 출구 전략을 반드시 투자를 할 때 출구 전략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출구 전략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내가 장사 이렇게 오픈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나 욕심 많이 없어. 이 정도만 벌는데 다 이런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해요. 근데 현실은 더 혹독하거든요. 혹독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뭐 세금이라든지 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장사를 한번 해본 사람들도 또 장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할 거냐? 아니에요. 이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판을 벌리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미국 연준 내에 이사들이 계속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자꾸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추세.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는 그 원인.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5.5% 현재 미국의 5.5%를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감당하는 걸 넘어서서 인플레를 막 물가 상승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정도의 지금 미국 경기이기 때문에 진짜 금리 인상 된다. 특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올해 연말에 있을 미국 대선 이후를 내가 주시해라 했잖아요. 진짜 미국 대선 이후에 진짜 개쩔 거예요, 진짜. 왜냐면 바이든이 되잖아요. 바이든이든 누가 되든지 이 임기 초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잃을 게 없잖아. 재선할 게 없잖아요. 이제 재선까지만 가능하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대선에 나갈 일은 없잖아. 과감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이제 딱 배제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제 딱 배제되고, 국가의 그런 걸 위해서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눈치 안 보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 진짜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설사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번 한다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3.5%잖아. 미국이 0.25 올려봐야 상단이 5.25예요. 멍청한 생각이에요. 멍청한 생각.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했다가는 진짜 개작살 납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아무튼 이 고통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지고 갈 거다. 국가가 진 빚도 한 개인이 미치듯이 써제끼는 이 그 국가 적자 재정도 다 국민들의 혈세로 다 채야 되고, 그럼 못 채우면 국가 부도 나는 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국가는 그래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사망을 선고받는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일단 IMF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무서움이 뭔 줄 알아. 진짜 길거리에 싹 다 나앉아요. 전 국민의 한 20%는 나가서 다 폐지 주어야 돼. 폐지도 안 나올걸. 내수가 안 되니까 폐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관적으로 볼 그런 상황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올해 내년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 하여튼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진짜 현재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진짜 더 위험해요, 진짜.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가능성을 다시 제기한
미국 연준 내에 미셸 보우만 이사의 발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봅니다. 제가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영상을 계속 시시때때로 지금 올려주고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절대 좀 너무 낙관하지 말고 금리 인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무튼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날 또 핫이슈라는 또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또 빌어서 또 우리 하영주님이 또 슈퍼챗 또 보내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이분이 좀 꾸준히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세요. 예. 뭐 큰 돈이든 아니든 그래도 그분이 주신 돈으로 커피 한잔 사 먹고 하면 사실 힘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힘이 납니다. 제가 하는 소리들이 개소리든지 헛소리든지 맞는 소리든지 중요한 거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된다. 다시 한번 하영주님께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